자,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빌라 모두 집합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원래는요, 이 집합건물법이 아파트나 빌라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1985년도에 시행된 아주 오래된 법이죠. 당시에는 아파트를 규율하기 위해서 이런 집합건물법을 만들었다가 제정했다가 이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규율하기에는 집합건물법 이 전체 66조거든요. 이게 너무 협소해요.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체화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그 이후에 만듭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전부 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주택이 집합건물이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집합건물이에요. 따라서 여전히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집합건물법 적용도 받고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도 받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자, 어찌되었든 이런 공동주택도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다. 집합건물이다. 그래서 판례는요, 도시정비법, 소규모 주택정비법 적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즉 여기에 해당돼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라서 재건축을 할 요건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여기에 따라서 재건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할 수도 있다. 왜냐? 이런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이니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북부지방법원에서 나왔던 판례인데 고등법원도 그리고 대법원도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자, 또 있어요. 판례는요, 여러 개동인 빌라 재건축 과정에서 분담금이 문제된 사안에서요, 이렇게 봤습니다. 분담금 부분 제가 뺐어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집합건물법 소정의 재건축 결의, 이거 보셨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재건축 결의. 자, 이런 재건축 결의는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관해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안과 같이 세 개 동의 빌라를 합쳐가지고 한 동의 주상복합 건물을 만드는 경우,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도 재건축 결의는 보세요. 개개의 각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 무엇이요? 재건축 결의가. 이런 재건축 결의는 하나의 단지 내에서 여러 개 동을 합해가지고 일괄해서 한 동짜리로 건축한다,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이런 결의 요건은 개개의 각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 갖춰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분담금 내용은 뺐어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여러 개 동 빌라를 재건축할 때 어떻게 한다, 이런 재건축 결의는 합쳐서 여러 개 동의를 하더라도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재건축 결의 받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각 건물마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빌라 여러 개 동 재건축할 때 집합건물법 적용받는다. 그 다음에 재건축 요건은 각 건물마다, 개개의 동마다, 세 개 동이면 세 개 동 각각마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비춰볼 때 바로 제목처럼 여러 동의 빌라 재건축도 집합건물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판례를 종합해 보면요, 여러 동의 빌라 재건축을 반드시 도시정비법이나 소규모 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요게 하나 나왔고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이다, 요게 아까 판례, 요 판례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집합건물법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 경우에 재건축 결의 요건은 빌라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동, 즉 각각의 동을 기준으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다. 집합건물 그리고 집합건물법은요, 한 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한 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도 한 동을 기준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결론적으로 여러 동의 빌라 재건축도 집합건물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